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 아라비아 로렌스 2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국이 프랑스와 사이크스-피콧 협정을 맺으며 로렌스와 파이잘 왕자 그리고 아랍인들의 독립국가의 꿈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파이잘 왕자의 하신 가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라이벌 가문이었던 사우드 가문에게도 독립국가의 건국을 약속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고향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합니다. 영국의 거짓 약속은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렌스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랍 지역 지도를 제작하는 정보 장교로서 카이로에 파견됩니다. 그는 아랍 문화에 조예가 깊었고 아랍어도 능통했기 때문에 얼마 후 상관에게 눈에 띄어 중동 아랍 부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를 맡게 되었고, 원래는 임무를 마치게 되면 유콘부라는 사람으로 교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아랍인들을 설득하여 오스만 제국과 싸우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내정자였던 유콘부는 베두인들의 부족 문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로렌스는 아랍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는 후세인이 아니라 그의 세 번째 아들 파이잘 왕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그 당시 아랍인들과는 다르게 부족의 개념을 넘어 아랍 민족으로 이루어진 통일 국가를 건국하겠다는 야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로렌스를 진심으로 자신들의 편이라고 판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렌스는 아랍 귀족들이 입는다는 흰색 셰이크 복장을 하고 이슬람 반란 세력의 작전 지휘관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신뢰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랍 유격대를 지휘하며 메디나로 이어지는 오스만 제국의 철도를 폭파하는 등 보급로를 끊었고, 1917년에는 터키가 점령하고 있었던 요새 도시 아카바를 기습하여 빼앗습니다. 로렌스의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아카바는 항구 도시였는데 그 주변은 사막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군 병력이 육로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수비 병력을 항구 주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로렌스는 그 긴 거리를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덕분에 영국군의 병력과 보급품이 항구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게다가 단합이 전혀 안 되었던 아랍 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연합하게 됩니다. 1918년에는 파이젤 왕자와 함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여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파이젤은 그 덕분에 아주 잠깐이나마 시리아 아랍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로렌스와 파이젤 왕자가 오스만 제국의 트류크인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1916년 5월 16일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들 몰래 비밀협정을 맺습니다. 영국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 외교관 프랑스와 조르주 피컷이 맺었던 사이크스-피콧 협정이죠. 1916년은 서부전선에서 자국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씩 학살당했던 솜 전투와 베르댕 전투가 벌어진 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거나 외교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자국의 국민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막았어야 했지만, 승전국이 된 후에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눠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17년에 10월 혁명으로 러시아 황제를 끌어내린 공산주의 정당 볼셰비키가 협정의 내용을 국제사회에 폭로합니다. 로렌스와 파이잘도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지만 자신들이 호소하면 영국이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버리죠. 이 협정은 영국은 현재의 요르단과 이라크 남부 지역을,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북부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협정은 나중에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반서구 아랍 테러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협정에 속해 있는 영토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독립하게 되는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이뤄집니다. 파이잘은 그나마 유능하고 근대적인 지도자였지만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결국 사이크스-피콧 협정에 따라 시리아 지역을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영국은 이를 묵인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도움을 얻어 이라크의 왕이 되지만 열강의 도움에 의존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파이잘은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살당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그가 죽은 후 수십 년 뒤 파이잘의 손자인 파이잘 2세가 1958년 압둘 카림 카심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심의 독재 정치에 반기를 든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정당인 바트당이 1963년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1990년 쿠웨이트를 기습 점령하여 걸프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사담 후세인은 쿠데타 당시 바트당의 2인자였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조하는 와하비즘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배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자 이븐 사우드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우드 가문은 라시드 가문에게 사우디 제2왕국이 멸망당하고 쿠웨이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1902년 22살이 된 이븐 사우드는 그의 추종자 40명과 함께
과거 사우디 제2왕국의 수도였던 네지드 지역의 리야드를 탈환하고 리야드 토후국을 세웁니다. 이때 인도의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영국 정부와 별도로 작전을 펼칩니다. 하신 가문의 라이벌이었던 이븐 사우드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고 오스만 제국과 싸우도록 유도한 것이죠. 1915년에는 인도의 영국 정부의 육군 장교 퍼시 콕스가 이븐 사우드와 달인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이븐 사우드는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영국 보호령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동맹국으로서 오스만 제국과 싸울 것을 약속하며 사우드 가문의 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이븐 사우드는 라시드 가문과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정복하고 술탄이란 칭호를 얻고 네지드 술탄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약탈 문화에 익숙하며 연합하기를 거부하는 사막의 베두인들의 충성심을 얻었을까요? 베두인들은 오래전부터 마을과 상인들,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며 생존해왔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조들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을 땅에 속박시켰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여 농경 정착지에 모여 살게 하며 와하브가 주창한 금욕주의적인 이슬람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는 부족의 충성심을 알라시는 물론 자신의 가문에 예속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사우드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곧 신앙심이었던 거죠.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븐 사우드 본인은 종교를 정치 도구로 써먹는 세속적인 인물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면전에서 칼을 뽑아들여야 복종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가 영국의 대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영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1926년 파이잘의 아버지 후세인의 헤자즈 왕국을 정복하며 네지드 헤자즈 왕국을 세우고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까지 영토를 넓히고 후코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서양 열강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던 덕택에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슬람 근본주의 종파인 와하비즘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였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석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묵인해 주었죠. 여기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범들이 양산됩니다.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의 범인들의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산층 자제들이었습니다. 로렌스도 아랍 부족들도 오스만 제국 멸망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장기말로 이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우연한 계기로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아랍인들에게 애정을 품었던 1차 세계대전이라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휘말려버린 한 개인에 불과했고 유럽의 언론들은 미개한 아랍인들을 영국인 로렌스가 각성시켜 오스만 제국을 물리쳤다는 등의 선전에 로렌스를 이용합니다. 한편 막강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항하기에는 아랍 부족들의 민족주의 의식은 너무나 빈약했죠. 국제정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리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종교와 부족이라는 비좁은 우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 분열하다가 오랫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인위적인 국경선으로 더럽혀지는 상황을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죠. 야생의 국제정치에서는 약자는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영국 정부의 유일한 목표는 대영 제국의 영향력의 현상 유지였고 그들은 승리하여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다. 중동 아랍 부족들의 삶은 그들의 계획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길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다만 일찍부터 근대화를 이뤄내며 종교나 부족의 개념을 초월한 민족주의가 싹트고 있었던 덕분에 국가를 대변해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등장했고 전쟁 후에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른 중동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